일경 385조 4,677억 8천만 원. 이것은 미국 나스닥 탑10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약 78억 명이거든요. 이 78억 명한테 인당 13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렇다면 나스닥 탑10 기업들은 어떻게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기업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해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타이거 ETF의 이용재입니다. 오늘은 ETF 마스터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투자할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바로 그 말이죠. 이젠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기까지 한데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바로 혁신이라는 녀석입니다.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를 낱낱이 파헤쳐서 도대체 이 혁신이라는 녀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혁신을 우리가 투자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마스터해 보시죠. 이 그림은 혁신 사이클입니다. 나스닥 탑10 기업들은 예외 없이 이 혁신 사이클을 완성하면서 천문학적인 기업 가치를 만들어 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혁신 사이클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들은 최초의 혁신을 합니다. 이때의 혁신은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기존의 질서와 맞지 않은 완전히 새롭고 불연속적이고 파괴적이기까지 하죠.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단계에서 보통 창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본인들이 만들어낸 이 혁신을 전파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혁신 기술이 우수하다고 판명날 경우에는 대중들이 엄청난 속도로 이 혁신 기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른바 메가 트렌드로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2단계에서는 그동안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앞다퉈서 이 혁신 기술을 사용하려고 달려옵니다. 이 혁신 기술을 만들어낸 이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겠죠. 메가 트렌드를 선점, 지배하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여 몸집이 천문학적으로 커진 이 기업들은 이제는 풍부한 리소스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점진적으로 성능을 개선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혁신은 가성비가 되게 좋습니다. 왜냐? 이들은 이미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조금만 개선을 해도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기업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힘세고 오래가는 기업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은 풍부한 리소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새로운 신기술에 투자도 하고요. 필요하면 다양한 회사를 인수하기도 합니다. 나스닥 탑10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이 혁신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글로벌 혁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는 지구상에서 이 혁신 사이클을 가장 잘 완성하고 있는 10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러면 이 10개의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혁신 사이클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초의 혁신은 1980년대 소프트웨어 레볼루션입니다. 1981년 IBM은 5150 모델을 개발하면서 PC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IBM은 시간과 돈을 아끼기 위해 대부분의 부품을 외부에서 조달했는데요. 이때 운영체제로 납품한 회사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MS-DOS 1.0이죠. 그런데 여기서 PC 역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딜이 하나 성사가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들의 운영체제인 MS-DOS 1.0을 IBM의 일회성으로 판매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용료를 받는 이른바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버린 것이죠. 이로써 IBM PC가 팔려 나갈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앉아서 자신들의 운영체제 사용료를 계속해서 수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운용체제의 중요성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파괴력을 아무도 모를 때 이를 제일 먼저 알아채고 최초의 혁신을 한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였던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윈도우 시리즈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2021년 3월 기준으로도 전 세계 PC 운영체제 시장의 7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메가 트렌드를 만들었고 그 시장을 선점 및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이란 말이에요. 수십 년째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기업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3개의 사업 부문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피스 365를 메인으로 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입니다. 두 번째는 지능형 클라우드 부문입니다. 세 번째는 MPC 부문입니다.
혁신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인 미래 투자 단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프로페셔널 SNS 플랫폼인 링크드인을 260억 달러에 인수했는데요. 7억 4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한 링크드인을 활용해서 프로페셔널에 특화된 일자리 마켓플레이스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에는 세계 최대 오픈소스 커뮤니티인 깃허브를 75억 달러에 인수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소스의 상징인 깃허브를 인수함으로써 단숨에 모바일과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4년 마인크래프트 제작사인 스웨덴 게임 회사 모장을 25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에 자사의 홀로랜드를 접목시켜 현실감을 극대화시키거나 메타버스 시장과의 시너지를 낼 계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M&A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신성장 동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혼합현실, 두 번째가 인공지능, 세 번째가 양자 컴퓨팅입니다. 첫 번째 기술인 혼합현실은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것과는 다르게 화면에 실제 개체의 스캔된 3D 이미지를 출력함으로써 이를 실제로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신기술입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이 홀로렌즈를 통해 혼합현실을 처음 경험하고 이 혼합현실이란 기술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 먹거리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는 혁신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양자 컴퓨팅입니다. 이 기술은 양자역학에서 모티브로 따온 기술인데요. 수많은 연산이 병렬로 처리되는 신기술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활용해서 불치병이나 인간의 유전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탑10 기업들의 혁신 사례를 좀 더 소개해 볼까요? 최초의 PC를 탄생시킨 애플은 매킨토시, 아이폰, 아이패드 등 하드웨어부터 아이튠즈, 앱스토어 등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아이클라우드까지 진출했습니다. 최근에는 애플카를 출시하겠다고도 밝혔죠. SNS 1위 기업인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친구가 계속적으로 연결되면서 단기간에 많은 사용자를 확보했고요. 좋아요를 만들면서 개인의 일상이나 생각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SNS 마케팅, 인플루언서 등이 생겨나는 기틀을 만들었죠. 최근에는 엄청난 사용자를 토대로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인 구글은 유튜브를 인수했고 최근 이커머스, 클라우드, 헬스케어, 자율주행차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시작한 아마존은 전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클라우드에 엄청난 투자를 해 클라우드 시장을 리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마스터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나스닥 탑10 기업들이 혁신 사이클을 계속해서 돌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리소스 때문이죠. 리소스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훌륭한 맨파워, 두 번째는 막대한 자본입니다. 현재 미국 나스닥 탑10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이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가 1992년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할 당시 본사 직원들이 빠져서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닐 스티븐슨의 스노우 크래시라는 책입니다. 가상 공간을 그려낸 이 책에는 아바타, 메타버스란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것만 봐도 30년 전의 일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빨리 접하고 깊게 빠져드는지 알 수 있겠죠. 나스닥 탑10 기업들은 각자가 만들어낸 메가 트렌드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기업들이죠. 이를 통해서 막대한 현금을 갖고 있고 현재 미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기업들의 이 기업들이 꼽힙니다. 이를 통해 계속적으로 혁신 사이클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장주 투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도 오래가는 투자 스토리인 거죠. 이들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 하나면 이들 기업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추려서 투자하는 ETF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기업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죠. 최근에 테마형 ETF 투자가 각광받고 있죠. 미래의 혁신 테마에 대해서 잘 아신다면 테마별 ETF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미래 혁신 테마를 잘 모르신다. 그렇지만 나는 혁신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이런 투자자분들에게도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 하나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다양한 산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코어 테크놀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코어 테크놀로지 중 단연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도체는
20세기 산업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50년대에 직접 회로가 탄생했고요. 인텔이 반도체를 탄생시킨 이후 PC, 인터넷, 스마트폰에 빠짐없이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말 그대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반도체, 그리고 과거에도 중요했고 오늘날도 중요하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반도체, 여기에 미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맞물려서 향후에 많은 투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ETF를 주목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반도체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죠. 이 ETF는 나스닥 뉴욕증권거래소 등 미국 내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 상위 30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통신칩 대표 기업인 퀄컴, 미국 IDM 1위 기업인 인텔,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 아날로그 반도체 대표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래픽카드 설계 세계 1위인 엔비디아, 노광장비 대표 기업인 ASML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혁신 기업의 성장과 함께 수혜가 예상되는 미국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를 기억하세요. 저희 타이거 ETF는 투자자분들이 정말 오래가고 강력한 투자 스토리, 혁신 스토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러한 혁신 사례들을 열심히 리서치하고 있습니다. 소위 성장주들의 성장주로 불리는 이 기업들이 어떻게 혁신을 일궈냈고 그걸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결을 살펴봤죠. 그 비결은 바로 혁신 사이클입니다. 이러한 리서치를 통해 나오게 된 최근에 나온 상품이 바로 미국 테크탑10 ETF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혁신 사이클을 계속해서 밟아 나가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입니다. 혁신 사이클,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향후에 투자에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